녹화를 지금 시작할게요. 네,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크롤링 방법이 API를 사용한 방법, 셀레니움 사용한 방법, 그 다음에 그냥 RSS를 가지고서 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API는 기본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는 리퀘스트로 나눠서 API하고 리퀘스트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파이썬으로 따지면 리퀘스트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합니다. 셀레니움은 우리 그 셀레니움이라는 패키지, 즉 우리가 코드를 보면 상단에 있는, 그죠? 상단에 있는 여기에 패키지 임포트를 하잖아요. 그때 패키지 임포트에 임포트하는 대상이, 즉 어떤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가져다 쓸 때 보통 임포트를 하거든요. 우리는 셀레니움을 가져오기 거기 때문에 이 셀레니움을 갖다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RSSI 이런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을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셀레니움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쳐볼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API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볼게요. 페이스북 API는 어느 회사, 그러니까 어느 단체, 기관에서 내 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통로, 인터페이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통로, 인터페이스 설명.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내가 그 정보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상청에서의 날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상청에 API가 따로 있고 그 API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어, 실시간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업데이트 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셀레니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페이지를 셀레니움 방식으로 가져온다 했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글은 자동화 페이스북 그래프 API 탐색기를 통한 정보 추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를 요소로 분석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즉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에서 해당 요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정보, 데이터, 텍스트가 나와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텍스트, 이 텍스트라고 한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그 HTML의 그 태그들하고 그 다음에 속성들을 찾아가서 보통 셀렉트 한다고 하거든요. 셀렉트, 뭐 CSS 셀렉트, 엑셀, 뭐 여러 가지 셀렉트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대로 요소별로 찾아갖고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추출해내요. 마찬가지죠. 날씨 정보를 갖다가 API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기상청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크롤링, 즉 스크래핑 해올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API로 하면은 매우 빠릅니다. 빨라요. 근데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 일일이 액션이잖아요. 액션. 이 페이지에 직접 가서 이거 엘리멘트를 찾아서 그 다음에 가져오는 행동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클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의 정보를 가져올 때 뭐 클릭이라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셀레니움과 셀레니움 명령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슬립 타임을 가집니다. 슬립 타임을 가져요. RSS는 오늘 설명 안 드리고요. 이 API와 셀레니움의 차이는 그렇다.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찾아보니까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하면 이, 어, 이 왼쪽에 보이시는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 처음 들어오셨을 때 모바일로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왼쪽에 보시는 점점점 누르면 거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대화창에 대화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화면이 작게 보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진기 왼쪽에 네모 박스가 있어요. 그럼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만 볼 수 있어요.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음, 그걸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API가 제공을 해요. 그래프 API 여기 나오죠? 그래프 API라고. 근데 이게 제가 그 알아봤을 땐 제가 따로 오픈방에 들어가 있는 그 코딩방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 봐도 이 페이스북 그래프 API에 대한 승인을 받기 왜 우리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바로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예전에 티스토리 할 때도 그 공공 데이터 가져온 거에서도 승인이 바로 오토 승인 바로 승인되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승인이 안 돼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니까 뭐 하시겠죠? 혹시 잘 들리면 1번 좀 쳐주시면 안 될까요? 1번? 네. 1차 결과 한 분이 옆으로. 현재 네. 승자는 자, 누군가요? 음성 켜놨는데요. 이기고 싶었어? 보실까요? 조제님 음성이 켜있어요. 자, 1차 결과 과연 현장 평가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래퍼 중 어느 래퍼에게 조제님 음성이 더 켜있어요. 많은 표를 던졌을지. 제가 잠깐 마이크를 회수할게요. 네, 마이크 회수. 자, 결과 네, 회수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는군요. 그래서 그래프 API를 제공하는데 이 그래프 API 승인 받는 과정을 가봤어요. 근데 승인 받는 과정이 저한테는 좀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뭐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 넘게 걸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빨리 받으신 분은 빨리 받으시겠는데 어, 그것까지 기다릴 저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드하는 권한 같은 경우에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라이트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승인받는데 오래 걸릴 것이 예상이 됩니다. 신청도 아예 사실은 안 해놨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차피 API를 써서 가져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죠? API를 써서의 단점은 API는 어느 정도의 그 타이밍 중간에 타이밍 값이 많이 주어져야지 되죠. 리퀘스트를 한꺼번에 많이 날리면 제약이 됩니다. 제약이 돼서 저 해당 API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셀레니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간이 움직이는 동작을 표현해내고 액션 뭐 액션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하여튼간 이 페이스북의 API는 좀 어렵더라 승인받기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셀레니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분석하기가 맨날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들 한번 보죠. 이거 한번 샘플로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F12번 개발자 모드를 들어가면요. 여기 하나만 눌러볼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클래스 그러니까 저 해당 요소를 찾아 들어가려면 해당 태그 값이나 이런 것들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클래스명이라든가 id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저 해당 요소가 있는 곳까지 셀렉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텍스트나 거기에 있는 액션 클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셀레니움 방식은요. 근데 이 클래스가 이렇게 지금 랜덤하게 막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셀레니움 방식으로도 처리를 해주면 해줄 수가 거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스타그램입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뭐 랜덤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첫 메인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메인 페이지의 로그인 페이지만 봐도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 클래스들이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클래스가 많아봤자 한 세네 개, 그 다음에 영문으로 막 이렇게 작성이 됐고 유니크한 클래스 네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클래스 네임들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 네임에 따라서 어떤 글의 모양이라든가 CSS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select 즉 그 해당 엘레멘트들 이런 것들을 엘레멘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엘레멘트라고 그러거든요. 도매 엘레멘트들이에요. 근데 그거 갖다가 찾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땡땡땡이 있거든요. 땡땡땡을 눌러보면 카피를 눌러서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이런 CSS 셀렉터라든가 JS 패스라든가 X패스라고 하든가 이 해당 요소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방법이 존재해. 보통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보통 X패스 같은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X패스를 한번 눌러 카피를 해보면 X패스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으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 로그인 폼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div로 내려가라. 봐봐요. 로그인 폼으로 돼 있고 div 내려가니까 해당 이 요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패스를 나타내는 경로를 갖다가 유니크한 경로를 주거든요.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클릭이라든가 어떤 텍스트 입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셀레니움의 특징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또 문제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 이런 엑스패스로도 가끔씩 클릭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패스가 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 상황이나 로그인을 안 한 상황이나에 따라서 이러한 엑스패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매우 어려운 셀레니움 분석이 필요했었습니다. 어쨌든간 우리가 페이스북을 셀레니움으로 맨 처음에 해봤던 이유는 API가 승인받기 어려워서 API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기관 즉 여기서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메타죠, 메타. 메타에서 제공하는 어, 통로 인터페이스로서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어떤 페이지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댓글 개수라든가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리드할 수 있는데 라이트 권한까지는 승인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은 다음에 액세스 코드라든가 액세스 토큰 같은 걸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더라 라고 해서 셀레니움을 먼저 분석했고 API를 사용해서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어차피 API로 가야 돼요. 근데 일단은 셀레니움 방법으로 했다라는 거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려웠다. 그죠? 어렵고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클래스라든가 엑스패스가 매우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레니움 방식의 코드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은 중간중간에 이런 요소들을 찾아가는 경로가 바뀔 수가 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그 코드의 어, 약간의 하울링이 있나요? 음, 어디가 켜 있나요? 켜 있는 것 같은데. 온정이님 하울링 있나요?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없어졌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저한테 계속 오늘 페이스북 투스를 나눠드릴 카카오 뷰 방에 카카오 뷰 방에 들어오셔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요소들이 변경될 때마다 저한테 코드를 다시금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셀렉터를 정하실 수 있으면 포드 분석이 되고 이런 셀렉터를 정하실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계속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API로 갈아타게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지겠죠. 음. 근데 일단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존에 나눠드렸던 코드랑은 완전 다른 코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메인문이 있었고요. 메인이 있었고 여기 메인에 함수 호출 형식으로 해서 위에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런 함수들이. 근데 이거는 위에 상단에 클래스라고 하는 걸 선언해서 기본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어,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클래스라는 개념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굳이는 안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클래스는 사실은 이런 매우 큰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겁니다. 매우 큰 프로젝트에서 클래스 단위로 정의를 해놓으면 이 재사용성이 높기 때문에 클래스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같이 단순하게 어떤 2, 300줄이나 한 500줄 되는 거에서 크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하실 때 클래스 공부하실 때 즉 파이썬의 클래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셀프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분 엑스패스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코딩 스타일이 다 바뀌었죠. 그죠? 코딩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이 참고한 코딩 이게 있는데 요 링크예요. 제가 코딩 이거 코드 드리면 맨 밑에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올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 사이트에 가보면 기본 코드가 들어 있어요. 페이스북 기본 코드. 하지만 이걸로 동작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페이스북이 셀레니움 방법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금방금방 변하기 때문에 이걸로 동작을 도저히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맥에서 동작을 시켰던 것 같고요. 약간 환경이 다르고 맥은 아니었겠군요. 여튼 그 환경이 다르고 엑스패스들을 다 다르고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페이지의 플로어들이 다 달랐어요. 즉 계속 그 넥스트로 넘어가는 페이지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 뜯어 고쳤고 맞춰서 만들어 놨고 그다음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라든가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입력받는 부분도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코드 받고 코드가 되게 깔끔해 갖고 클래스 단위로 선언해 놓은 것 중에 제일 깔끔해서 갖고 와서 활용을 했는데 다 동작을 안 해서 다 뜯어 고쳤습니다. 다 뜯어 고쳐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거 코드를 잠깐 보기 전에 어, 잠깐만요. 코드를 보기 전에 자 여기 써있죠. API 권한 신청 아직 못했음. 그래서 아직 안 했고요. 셀레니움 이거 나눠드릴 거고 필요한 파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인데 여기에 음, 네, 여기에 볼까요? 네. 필요한 파일은 크리덴셜 로드 파일이라고 해서 해당 부분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페이지 네임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하고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로그인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코드에다가 그걸 박았죠. 원래는 이렇게 제이슨 형태, 이게 제이슨 형태거든요. 우리 이전 시간에 제이슨 파스와 XML 파스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이게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스트럭처 형태입니다. 어떤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고 대괄호로 이렇게 돼 있죠. 음, 즉, 이 파일 내에서 아이디어, 패스워드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이름을 가져오더라.
그 다음에 포스팅 컨텐츠 같은 이거 포스팅 같은 경우에 이 샘플로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냥 여기에 이제 포스팅할 내용이 블라블라 들어가겠죠. 그죠? 블라블라 들어갑니다. 일단은 테스트니까 테스트로 넣어놓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글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 내에서 입력받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파일로 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안상의 크리덴셜 로드 제이슨 파일은 보안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글에 대한 내용을 채울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이 이 왜 셀레니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단위의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클래스로 짜여있는 기본 코드를 사용해서 다시 수정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제공을 드릴 거고 여기에 필요한 파일들은 포스팅에 대한 포스팅 글과 크레덴셜 로드 파일이 필요하다. 현재 이 코드에서는요. 물론 그 코드 내에 직접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볼까요? 코드는 약 500에서 500 라인 정도 되니까 이게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가져오니까 이러한 그 주석들이 달려 있을 뿐 사실은 한 200 라인이면은 끝날 것 같아요. 200 라인이면 끝납니다. 이거 함수들을 좀 줄여볼까요? 함수를 한꺼번에 줄이는 단축키가 어디 없나? 제가 파이썬을 많이 했더라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 DEF라고 써져 있는 게 이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는 단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보통 함수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동작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프로그램을 싹 다 줄여버리니까 여기는 패키지들이 있고요. 패키지들, 즉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임포트해서 가져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타임 값에 대한 펑션, 타임 값에 대한 여러 가지 펑션들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클래스 단위로 하나로 묶어 놓고 이 함수들을 다 내부로 몰았네요. 내부로 몰았어요. 내부로 몰고 각각의 뭐 이니셜 크롬, 즉 크롬 드라이버, 즉 셀레니움을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려면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을 어, 사용을 합니다. 크롬 드라이버는 크롬 드라이버라고 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크롬 드라이버 다운로드 하면 크롬 드라이버 다운로드 사이트가 나오고 자신의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크롬 드라이버.exe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거를 오토로 다운로드를 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여기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는 크롬 버전이 몇 버전이지 하면서 다운을 받아도 되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동작을 할 때도 있죠. 근데 보통 오토로 다운받게끔 하는 구성이 돼서 여튼간 크롬 드라이버를 이닛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셀레니움에서 크롬 드라이버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함수들이 정의가 내려 있죠. 크롬 드라이버의 드라이버를 클로즈하거나 퀴트할 때 사용하는 세션, 페이지 로드할 때, 페이지 로드라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 페이지 로드할 때 사용하는 펑션, 그 다음에 이거 일단 필요 없고요. 그 로그인하는 옵션, 로그 아웃하는 옵션, 타임 중간에 타임 슬립을 이런 식으로 이 해당 레퍼런스 코드에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임 값입니다. 타임 값. 중간에 슬립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이거는 왜
저도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쪽 그 레퍼런스 사이트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았더라고요. 즉 파셜 링크 텍스트라고 해서 그 텍스트의 일부만을 예를 들어서 뭐 달새는 달만 보고 산다라고 돼 있는데 달새라는 글자를 포함한 그 엘리멘트들을 모두 찾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익숙치 않거든요. 이제 페이지 들어갈 때 이 전체 페이지 내에서 돈의 가치 늘리기에 돈의 가치 늘리기라는 이 돈의 가치만 포함되어 있으면 그 요소를 찾아갖고 예를 들어서 클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파셜 링크. 그냥 링크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 링크의 텍스트가 동일했을 때 그걸 찾아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썼더라고요. 저는 잘 쓰지 않는데 원래. 그다음에 페이스 즉 결국에 저는 포스팅을 해야 되니까 포스팅하는 함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덴셜 제이슨 파일 아까 보여드렸던 크리덴셜 제이슨 파일을 로드 시켜서 제이슨 파서로 파싱해야 되니까 요런 함수 역할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텍스트를 로드하는 부분 요거 말하는 거죠. 포스트 컨텐츠를 로드하는 부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드라이버 세팅한 다음에 로그인해서 그 데이터들 값을 로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스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각각의 내용에서 보면 이런 것들 보면 셀레니움 방식에서는 대부분 요소를 찾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죠. 로그인 봐볼까요? 로그인 이런 곳에서도 지금 여기서 어, find element 갖고 내가 찾는 엘레멘트들 즉 아까 보여드렸던 개발자 모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걸 클릭할 것 같으면 요거에 대한 요소의 위치라든가 CSS 셀렉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보통 클래스 이름이나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 해서 클래스 네임이 뭐냐라고 던지는 질문에 이제 그런 엘리멘트를 찾아가지고서 그 엘리멘트에 클릭도 시켜주고 샌드 키로 해서 해당 써주기도 하죠. 써주기도. 로그인 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써줘야 되니까. 그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일단 뭐가 이거는 일단 그리고 동작을 시켜볼까요? 동작을 시키는데 아마 로그인이 먼저 돼 있는 상태여서 어... 코드를 잠시만요. 이게 크롬 창이 두 개가 떠서 그렇습니다. 두 개가 지금 어디서 크롬 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띄우겠습니다. 크롬 드라이버를 통해서 크롬 창을 띄우거든요. 이 띄울 때 다른 창이 이미 사용한 창이 띄워져 있을 경우에는 두 개가 중복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찾았던 창들은 꺼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클로즈 부분을 좀 닫아놨거든요. 여러분들 보여주고 끝에 부분에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나중에 풀어드려야 될 것 같고 실행을 하면 창을 띄운 다음에 창을 넓게 넓힐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셀레리움을 하거든요. 네, 로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그인 과정이 생략이 됐고요. 돈의 가치 클릭에 대한 그 페이지로 넘어간 다음에 메뉴에서 게시물을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게시물 선택하면 게시물 만들기가 뜨고 거기에 테스트 입력이 아까 했었죠. 한 다음에 게시물 추가를 하는 게 1차적인 거였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추가가 아마 됐겠죠. 예, 이거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테스트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로 뭘 할 거냐? 아무것도 아닌데, 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이제 하나씩 넣어야죠.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 어, 여기에 하나 이제 조금씩 바꿔 봅시다. 페이지 노드, 이미지를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이미지 이미지가 이네이블 돼 있으면 이미지를 사용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펄스로 돼 있으니까 true로 선택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는 펄스로 한 다음에 주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예. 자, 페이스북에 이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 해볼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어, 근데 이게 지금 로컬에 있는 PNG, JPG 파일인데, 이걸 그 URL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샘플입니다. 샘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을 넣을 거냐면, 요거를 갖다 샘플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거? 요거요. 요거. 요 파일이 요겁니다. 요 파일이 요거예요. 이거를 사진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하면서 똑같이 글은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게시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건 동영상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고 한번 볼까요? 트루를 만든 다음에 경로가 지금 약간 틀리거든요. 경로가 틀리니까 이 경로를 바꿔줄게요. 구분이 역슬래시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윈도우 같은 경우 역슬래시를 2번 써주는 게 경로 설정입니다. 보통 이것도 다 뭐 저기죠. 리눅스나 이제 맥 같은 경우에도 약간씩 이제 방식이 달라요. 자, 이렇게 바꿔줘서 한번 돌려볼까요? 페이스 페이지가 안 떠 있으니까 이제 X 표시하고 일단은 로그 아웃까지 해볼게요. 로그 아웃. 이거 일단 이거 기존의 것들 먼저 한번 지워놓고 할게요. 혹시 몰라서 게시물 삭제해버리고 테스트 게시물 삭제해버리고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로그 아웃까지 해볼게요. 로그 아웃을 해놓습니다. 아, 나중에 언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이 크롬 브라우저를 띄운다고 했잖아요. 크롬 드라이버가 그 띄워진 창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크롬 창하고 다른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 창은 새로 그 창은 띄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로그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한 로그인 세션을 저장을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얘기가 좀 길어져요. 이거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하여튼 크롬 드라이버를 띄울 때 그 크롬 드라이버에 로그인 세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저장을 따로 할 수 있다는 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일단 로그 아웃 했어요. 로그 아웃 한 다음에 창을 닫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창을 일단 띄운 다음에 창을 확대를 할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 페이지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 바로 적었죠.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바로 적어서 끝났어요. 그럼 로그인하고 이제 내가 이제 글을 쓸 페이지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즉 돈의 가치 늘리기를 선택하게 될 거고, 페이스북 페이지 전면 화면으로 들어가서 블라블라 메뉴를 누른 다음에 게시물을 게시하려고 할 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테스트였고 그림을 추가를 하겠다. 오케이, 그림 추가한다. 네, 그림 추가한다. 누를 테고 내가 그림을 추가하는 거를 했고 게시 띵 누르면
게시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올릴 그 사진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죠. 로컬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 샘플로 보여드린 거죠. URL로 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쿠팡 파트너 링크를 갖다가 올리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미지 URL 단위로도 업로드가 가능하다 될 수가 있죠. 혹시 음, 잠깐만 들어오신 분 좀 볼게요. 조제님, 원하는 대로 패시님, 텐션 높은 캔디님, 바다애님, 바다애님 오랜만이네요. 어, 아까 캐릭터가 아까 문이 아까 보는 문 네? 아까네요. 아까 사진이 아까 문이 검은색으로 있는데 사진이 아이디 사진이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사진이 이상하다고요. 이상한 사진. 얼굴 사진. 제 얼굴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특이하죠. 지금 누가 검은 걸 때리는데 돼지런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검은색 그 문으로 눈동자로 돼 검은 문. 있죠? 예.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제가 버그를 찾아서요. 그렇게 일부러 튀어 보이려고 바꿔놓은 거예요. 이 프렌드 내에서 모릅니다. 저만 할 수 있어요. 버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그를 찾아서 저만의 눈 아이콘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네. 제가 나중에 정상적인 눈으로 바꿔놓을게요. 어쨌든 간 신고 감사합니다. 네. 자, 보면 사실은 이제 코드까지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 해야 될 텐데 이제 전반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벌써 그러니까 40분이 지나갔잖아요. 혹시 여기쯤에서 그 질문이나 이런 거 좀 받을게요. 온정이님, 네, 예, 맞죠. 신기하죠. 저도 맨 처음에 신기했어요. 지금도 신기하고 있고, 그래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셀레니움 방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UI, UX 측면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상의 헤드리스라고 하면은 그게 안 보이는데 헤드리스가 아니게 하면은 이 셀레니움 방식이 동작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파이썬으로 크롤링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셀레니움 방식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셀레니움 방식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재밌고 그 다음에 HTML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아까처럼 그 엘레멘트를 접근하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 find 함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find 함수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실 때는 크롤링을 시작을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5분만 딱 설명드리고 오픈 채팅방하고 줌 미팅방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줌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했었죠. 부연 설명 같은 거 있는데 사실 오늘 좀 빨리 끝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5분간 뭘 설명드릴 거냐면 여기에 아까 코드 내에 이 로컬 이미지 이네이블이라고 해서 true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우리가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이거 이미지를 윈도우에서 아까 신기했었죠. 신기? 지금 보면은 게시물을 쓰려면요. 게시물을 누르고 여기에 사진을 누른 다음에 요걸 눌러서 뜨는 건 윈도우 창이에요, 이거. 그죠?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크롬 드라이버가 컨트롤할 수 있는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근데 이런 거 윈도우 창의 거는 어떻게 컨트롤해요? 라고 문의하실 수도 있어요. 문의하고 싶지 않나요? 네, 문의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프로그램상으로 보면은 매우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토잇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잇. 예전에 제페토하고 이프렌즈 스튜디오 옷 발행
하는 것을 할 때 약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오토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에 저런 창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오토잇 사용법 이렇게 해서 요걸 가져다가 사용을 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오토잇이라는 프로그램은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즉 크롬 드라이버 파이썬 이거 다 떠나서 이거를 설치를 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오토잇밖에 없습니다. 이 윈도우에서 파일 읽어드리거나 이런 것은 오토잇 설치하기 방법이 있어요. 뭐 오토잇 그냥 다운받아 설치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 만드는 부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토 오토 아 어디 있더라 포스팅 하는 부분에 가볼까요? 페이지 포스팅에 가면 이렇게 있군요.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요 몇 줄에 끝납니다. 이거 하나하나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있는 타임 값이라든가 요런 값들 어떤 값? 요런 값들 이런 것들이 그냥 오토의 파이썬 사용 방법 이렇게 치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끔 변경을 해주시지 않아도 동작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윈도우에 이거는 아마 설정을 좀 필요할 거예요. 이 번호는 아마 제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 그 번호랑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딴 쪽에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토잇을 설치하고 그 설정들을 갖다가 한번 오토잇 설정을 하는 부분을 따라서 가보시면 이런 식의 것들로 구성을 해서 동작을 시켜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 약간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자 이거를 누른 다음에 게시물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게 클릭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페이스북이 어려운 셀레니움 방법이다. 뭔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죽어도 그냥 이 F12번에서의 선택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쌓이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탭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 들어와서 이걸 누를 거잖아요. 누르게 하는 셀레니움 코드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요걸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탭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따라서 코드에 아주 더럽게도 어쩔 수 없이 이 폼문 방법문 돌려서 0부터 17번까지의 키 다운 탭을 눌러줘라라고 써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매크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키 다운해서 탭을 눌러준다든가 엔터를 눌러준다든가 어떤 키들을 모두 입력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걸 할 수 있는 액션 체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액션 체인을 사용을 해서 키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키들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들을 컨트롤 하려면 액션 체인이 대표적이고요. 다른 것들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왜냐하면 셀레니움 방식은 어떨 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시고 그 경험된 방식에 다 써보셔야지 동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액션 체인의 비등한 기능을 갖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알고 계셔야지 될 거예요. 그걸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오토잇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액션 체인에서 키다운이나 이런 것들로
키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은 드릴게요.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아직도 하울링 있나요? 이거 위에 쓴 말씀이신가? 어.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면 아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크리덴셜 로드 파일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바꾸셔야 되고 포스팅할 내용 바꾸셔야 되고 자, 지금까지는 오늘까지 그 다음 주에 있을 거까지는 즉 오늘은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냥 테스트 써보는 거예요. 그죠? 테스트 센스 써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짤 수가 있구나. 뭐 클래스 단위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클래스를 막 딥하게 설명드리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큰 단위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뭐 셀프라는 것도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정의 내려진다까지만 설명드리려고 요거 기본 코드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오픈방을 좀 알려드려야 되죠. 코드를 공유할 때는 그 제가 따로 오픈방을 계속 열읍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픈방 오늘의 오픈방은 어디 있나요? 음, 어, 어, 페북, 페이스북, 페북으로 돼 있나? 페북으로 돼 있나? 아, 페북, 예. 요겁니다. 요거라서 오픈 채팅방 URL 복사해서 자, 여기다도 하나 넣고 저희 메인방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저를 모르시고 들어오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에 페북방으로 들어오셔서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링크는 메인 저희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놓을게요. 메인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신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페북이라고 돼 있지. 이걸 좀 잡아놓고 지금 그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로 페북 슬기로운 모임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유유님 무슨 모임인가요? 이 모임이 아니라 오늘 설명드린 코드를 나눠드리는 오픈방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쭉 페이스북에 대한 코드가 업데이트 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때 그런 용도로 쓰고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공유할 게 있으면 공유 드리는 방입니다. 제가 드릴 때도 있고 또 물어볼 때도 있고 제가 물어볼 때도 있고 이유유님은 메인방에는 안 계시는 건가요? 네. 하여튼간 여기 들어오시면 나중에 메인방에도 들어오실 수 있겠죠. 뭐. 자 여기 들어오셔서 좀 이따가 아니에요. 오늘 이유님 네네 메인방 이유님 혹시 페북방 들어오셨나요 지금? 안 들어오셨죠? 네네네 코드 받으실 일 없으니까 또 제가 운영하는 또 그 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님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랜드는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오늘은 줌 미팅을 조금 스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저 페이스북에서 했는데 네 페이스북 네 저도 못 써요. 배워 나가는 거죠 뭐. 자동화까지 할 저기가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자동화하면서 페이스북이
결코 나쁜 안 그러니까 어떤 홍보나 여러 가지 하나의 유입 통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트위터 여러 가지 유입 공간을 항상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코드도 공유하면서 해왔던 거니까요. 자, 다른 얘기는 저기 하고 유유님 가끔씩 맨날 들어와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어, 하고 어쨌든간 오늘 제가 줌 미팅은 좀 스킵을 좀 할게요. 딸 아들 둘 다 지금 막 아픈 상태고 해서 간호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건 좀 스킵하고 바로 코드를 지금 드린 오픈방 있잖아요. 요거 오픈방 요 오픈방 통해서 제가 채팅으로 얘기하면서 코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프렌드 공유 시간에 오셔서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하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하나하나 라인별로 코드 설명해 드리는 시간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랜드 종료하겠습니다.